MBTI 성격 유형 검사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놀면 뭐하니 한 장면인데요. INSP, 이효리는 ENFP, B는 ESFP라고 나뉘는데 알 수 없는 알파벳이 써있죠. 하지만 이 알파벳은 ESTJ, INFP처럼 성격을 나타내주는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벳 조합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격도 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이랑 형제들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을 텐데요. 이 MBTI 검사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ENFP랑 INSP는 서로 잘 안 맞는 성격이에요. 우리 성격을 유형에 따라서 나눠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처럼 궁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파란색이나 초록색, 노란색처럼 성격 유형이 가깝고도 먼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MBTI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옆에 띄워놓으면요.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MBTI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MBTI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래 보면은 무료 성격 유형 검사 16 Personality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검사할 수 있는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옆에 보면은 영상에 맞게 질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명을 듣고 여기에 동인지 비동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시간은 12분 내외고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할 때 내가 이 결과로 인해서 내 성격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내가 원래 더 내 자신보다 좀 부끄러운 걸 감추려거나 아니면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할 때 정직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해야지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말라는 내용은 예를 들어 중국집 갔어요. 그럼 뭘 먹을래? 짜장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나는 근데 짬짜면 먹겠다. 이럴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지 이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자신의 성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서 같이 성격 유형 검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질문부터 아래로 나와 있고 동의하냐 비동의하냐, 여기 가운데 회색이 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항이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위에 있는 퍼센트가 넘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왔을 때 아니면 전학 갔거나 전학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를 쉽게 하냐 아니면 어려워하냐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립 말고 선생님은 비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할 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변해요. 부모님들이 소개하는 거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거에 동의한 경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런 거는 원하시지 않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더라도 비동의에다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지 말고 정말 그게 어려워하는 친구는 동의라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거는 멍 때린다고 하죠. 동의. 이메일을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동의. 여러분들은 이 카톡을 얼만큼 빨리 회신하거나 아니면 읽지 않고 대답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압감을 받았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침착하게 시험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떨리는 순간에 갔을 때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동의에다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2명이 보였어요. 그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얘기하는 친구가 있죠. 그때의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동의. 이건 체계적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밥이 나왔으면은 밥을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먹는 사람 있고 손으로 막 먹는 사람 있죠. 그것처럼 어떤 일 순서가 있을 때 순서를 지키기보다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빨리 뛰어드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에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선생님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적이에요. 정적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싸움 할 때 꼭 자기 말이 더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동의, 불쾌하지 않고 나는 어떤 친구랑 말다툼하는 거 좋아하지 않다 하는 사람은 비동의에 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비동의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당화는 자기 행동을 맞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친구 2명이랑 싸웠는데 네가 먼저 때렸다. 아니면 저 친구가 먼저 A 친구가 먼저 때렸다. B 친구가 먼저 때렸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집에 가서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옆집 아줌마한테도 얘기하고 편의점 아저씨한테도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한테도 얘기하는 거. 내 말이 맞았어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동의해. 그게 아닌 친구고 내가 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비동의에 체크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동의입니다.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책상 정리나 서랍 정리, 사물함 정리 잘하는 친구들은 동의. 그게 아니고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비동의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벌써 이제 20% 넘어갔네요. 한 칸에 10%씩 넘어가나 봐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관종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비동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놀 때 야, 우리 달나라 가서 놀자. 이런 친구들은 창의적인 친구, 현실적, 우리 놀이터 가서 놀자 하는 친구들은 현실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창의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비동의하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화를 거의 잘 안 내는데 그렇다고 화 나는 일이 거의 없진 않아요. 대부분의 일로는 화가 많이 납니다.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히 세우는 편입니다. 비동의예요. 가서 몸을 던집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솔직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친구가 다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저 친구 참 속상하겠다.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는 그걸 공감한다고 하는데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비동의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공감하는 걸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라는 거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동의로 하겠습니다. 기복이 심해요. 좋았을 때는 아주 좋은데 안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0%.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거는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속상한 일보다는 진실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체크하는 항목이에요. 선생님은 진실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동의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빠가 아주 늦게 들어오실 때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예 연락이 없으신 분이 있죠. 그러고 나서 연락을 늦게 오신 다음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과 아이고 늦게 와서 미안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기와 방학 숙제 독서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몰아서 한다 하는 친구는 중간에 하면 될 것 같고, 방학 2, 3일 전에 한다 하는 친구들은 비동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동의에 가까운 쪽에 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거는 친구들이 새로운 물건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굿즈를 사거나 새로운 물건 샀을 때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때 체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거의 부러워하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도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사교 모임이라는 거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 보거나 게임하는 게 핸드폰 게임하는 사람이 더 좋냐,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는 사람이 좋냐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동의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나 이번에 90점 이상 맞을 거예요 했을 때 계획을 짜고 얼만큼 몇 시간 동안 공부하겠다,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계획부터 세우냐 안 세우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선생님은 계획 수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 공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과학에 나갈 때 발명품 만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흥분하는 일. 선생님은 비동의합니다. 굉장히 공상과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걸 좋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좋아합니다. 산책. 상대방의 이메일에 재빨리 회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냈어요. 친구가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때 내가 이 친구한테 안 친한가? 뭔가 잘못 얘기했나?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동의, 그게 아닌 친구들은 비동의입니다. 선생님 좀 걱정하는 편이에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는 없으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됐을 때를 상상해서 응답해 보세요.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행동할 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 말라 아니면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있죠? 그거를 잘 듣는 편인가 안 듣는 편인가, 귀가 두껍냐 귀가 얇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허용하지 절대 않습니다. 자, 여기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 돼지가 나오는 꿈을 꿨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겠어. 이런 거고 다리에서 떨어지는 꿈,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꿈 꿨어. 그러면 오늘 키가 좀 클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냐 안 결정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꿈을 별로 많이 중점을 안 둬서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에 대한 질문인데, 선생님 별로 새로운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를 즐겨하지 않아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좀 이런 경향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합니다.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옷을 잘 맞춰 입고 친구들 만나는 거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날 때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가는 사람들과 그냥 집에 있던 옷 그대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이런 걸 좋아해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좋아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질문을 보다 보면은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 같은 건 여러분들이 진실성 있게 설문에 응답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서 아까랑 똑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응답을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선생님은 내성적이라는 거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나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걸 내성적이라고 해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라면은 나랑 친한데 코드가 잘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어떤 친구가 옆에 와서 야 우리 저 친구랑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만 놀자 이랬을 때 그래 그만 놀자라고 하는 친구랑 아니야 그래도 저 친구도 우리랑 친한데 갑자기 그러면 속상하지 않겠어 이런 것처럼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해고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종종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실존은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부모님은 왜 나를 낳으셨을까? 내가 이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거를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라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동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는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선생님은 이 가슴은 마음속에서 따르는 것보다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성으로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점심 메뉴를 못 먹을 것인가? 그랬을 경우 내 뱃속에 있는 얘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어제는 김치볶음밥 먹었고 그저께는 카레 먹었으니까 오늘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판단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선택을 보류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보류한다는 것은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동의하겠습니다.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너 정말 그 남자친구랑 있을 때 네가 맨날 약속 시간에 늦고 그 친구랑 별로 사이좋게 안 지내고 이러니까는 그 방법을 좀 고치는 게 좋겠어 라는 A친구가 있을 거고 어머 너 진짜 남자친구로 싸워서 속상하겠다 라는 B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A라는 친구인지 B라는 친구인지 판단해 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동의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70%.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건 좀 마음이 떨리는 경우죠.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일정표라는 건 여러분들 방학 계획표나 여러분들 해야 될 일, 배움 노트나 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예요. 선생님은 잘 안 지키는 편이에요.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협동 작업 수행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모둠 활동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우리 다 같이 내가 힘들지만 좀 더 열심히 할게. 이거보다는 아니야 다 골고루 해서 너 쉬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지킴이 역할, 모둠의 지킴이 역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할게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비동의해요. 선생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 정리정돈 잘하는 질문인데 완전 비동의입니다.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지만 괜찮고 동의해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동의.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는 꿈만 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선생님은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주의자. 다 꿈꾸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동의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침착하는 거는 마음이 떨리지 않는 건데 비동의해요. 대체로 상상보다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상상으로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는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좀 가운데 앉는 걸 좋아해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동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진 않아요. 스트레스는 알죠? 머리가 막 아파오고 뭔가 해야 될 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 방학 전날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시험 전날 느끼는 감정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의라는 거는 저 사람 되게 괜찮다. 평판, 그 친구 이름, 아니면 친구들이 뽑았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친구, 이런 거를 호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학급 회의할 때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동의. 아니고 친구들 결정에 따른 사람들은 비동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검사 결과. 과연 선생님은 INTP형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내향성에 가깝고요. 에너지는 직관형에 가깝네요. 그리고 본성은 중간 정도인데 이성적인 사고형에 가깝고, 전술은 탐색형, 자아는 51% 자기 주장형입니다. 논리적인 사색가. 과거에 배우되 현재에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네요. 사색가형은 3%에 꽤 흔하지 않는 성격 유형이래요. 평범함을 거부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호기심으로. 항상 호기심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정말 내 얘기인 것 같아. 먼저 자신부터. 이거 자신부터. 이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 내 성격 유형도 알지만 저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도 이 성격 유형 검사에서 해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색가에 속한 유명인도 있네요. 빌 게이츠, 앨런 페이지, 크리스티안 스튜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데카르트. 정말 유명한 철학자랑 IT 기업가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자기가 맞는 사람들이랑 어떤 유명인이 있는지 여기 있는 걸 다 실천했을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렝스, 자신의 장점과 약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메일로 자기 결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있는데 no thanks 하겠습니다. INTP A형에 대해서 자신의 장점, 단점이 영어로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과 로맨틱한 관계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번역기를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기를 하면은 조금 문맥에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자체로는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을 통해서 체크해보고 여러분들 성격 유형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MBTI 성격 유형 검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